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보면은 아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편하게 사는 느낌이에요. 항상 뭐 제가 느끼기에 어떤 느낌이냐, 머리가 항상 가벼운 느낌이에요. 제가 막 머리가 뭐 IQ가 엄청나게 높거나 IQ가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도 훨씬 많고 뭐 지식적으로 똑똑하시다거나 아니면 IQ도 더 높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제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태이긴 한데, 원래. 잡소리가 많네요. 아무튼, 불태.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 불태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진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또는 대인관계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만약에 일을 한다고 쳐.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르면 안 되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내가 그거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직접 하잖아요. 나의 그 열정을 내가 알 거고, 나의 능력을 내가 알 거고, 나의 끈기 또한 내가 알 거예요. 나이가 지금 뭐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내가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알아야 돼. 그럼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너무 본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내가 이미 알아. 그리고 그 일을 해내면 괜찮은데, 왜 스트레스가 오냐? 주어진 시간 내에 못한다거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이 정도의 노력을 투자했다라는 거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잖아. 내가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만큼의 노력을 내가 하면 이 정도만큼의 성과가 될 거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무조건 알겠죠. 내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일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시간을 이거밖에 안 썼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겠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성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싫으면 내가 이거를 해내면 돼요. 그러면은 이뤄냈으니까 이 성과에 대한 압박이 없을 거 아니야. 칭찬이 들려오게 될 거 아니야. 주변에서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이 주변의 그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들을 가지고 내가 이걸 잘했으면은 당연히 칭찬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못했으면 욕이 들어오는 거고, 그거는 뭐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겠죠. 나이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결국은 이게 완벽할 순 없어요. 사실 진짜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나도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겠지만, 나도 뭐 내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 나도 뭐 놀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나도 내 여러 가지 자유 시간들을 또 이렇게 써야 되다 보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좀 조금은 그르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이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예상이 원래 될 수밖에 없어. 원래 어디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싸움은 내가 싸워보고 내가 거기서 이기고 말고 이런 거를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쟁은 내 전력을 확인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 내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얼마 만에 이게 성과가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면 결국은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은 원래 나의 전력을 확인하는 거라고 그 누가 그랬어요. 그거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원래는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그 기대치에 대한 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해볼까 저떻게 해볼까 이렇게 막 만들어 가기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웬만한 일들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와중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확인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확인을 한다고 치면은 내가 이 일을 조금 소홀히 했어 그럼 당연히 주변에서 욕이 들어오겠지 굳이 막 엄청 심한 욕이 아니더라도 불만들이 들어오겠지 컴플레인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컴플레인을 자초하는 거잖아요 컴플레인을 처음부터 자초하기 싫었으면은 내가 잠을 좀 덜 자면 됐고 내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됐고 내가 조금 더 메모하면서 그거를 받아 적어가면서 내가 기억하면서 내 생활에서 그 일을 해내려고 내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할지 모를지 내가 그러니까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에 대한 거는 이미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그거를 모른다면 그건 나에 대한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살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욕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뭐 타협점을 결국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다 해내면서 살 순 없어. 항상 다 해내다 보면은 내 몸이 지쳐버리거나 내 건강을 잃거나 뭐 내가 뭐 다친다거나 아니면은 막 내가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질려버린다거나 내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모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소모하는 거잖아요. 나의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 에너지를 썼을 때 그 최대의 가성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최대치의 가성비를 찾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순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컴플레인들은 내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만 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능력치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 능력치 중에서도 가성비를 찾아서 어떤 일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당연히 컴플레인은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하면 덜 들어오겠거나 안 들어오겠지만 완벽하게 하나하나 매일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컴플레인들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컴플레인이 나올 수밖에 내가 없게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이거죠. 왜냐면 사람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그 두 번째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수십 년간 다르게 살아온 우리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물론 같은 레벨에 같이 서로 이렇게 얼마 안 싸우고 어떻게 얼마나 좋은 환경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서로 다른 가치관 부모님의 그 가치관을 또 나는 이쪽 부모님의 가치관을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주변 환경들 내 소비 뭐 습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대인관계 습관이라던가 뭐 주변에 온갖 모든 것들이 이제 패턴이 다르잖아요. 서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만나서 사랑을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내가 느끼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결국은 다 본인이 느끼는 건데 이게 뭐 절대적인 관점에서 막 누구가 막 국민 참여 재판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이렇게 판단을 못하잖아. 결국은 여러분들이 1대1로 사귀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내가 맞춰주는 배려보다 상대방이 맞춰주는 다시 돌아오는 기브앤테이크가 저쪽에서 많이 안 오는 것 같다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떤 서로가 맞춰가는 와중에 내가 바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바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10가지를 바라는데 상대방은 한 가지만 바래.
근데 한 가지만 바라기 때문에 난 이 한 가지를 채워줬어. 근데 난 10가지를 바래. 걔는 8가지를 바랬어. 그러니까 채워줬어. 또 그렇게 치면은 한 가지만 바란 사람은 한 가지를 해줬기 때문에 한 가지 했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는 10가지 중에 8가지만 했지만 8가지나 했지만 2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남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한 명이. 그 2개가. 그러면은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어디까지나 다 이제 본인 판단이고 본인이 생각하기 그런 건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원래 연애를 막 4, 5년 뭐 6, 7년 이렇게 하신 분들 이제 다 얘기를 들어보면 연애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포기입니다. 포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상대방이 바뀔 수 있는 범위 상대방이 맞춰줄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온갖 모든 것들을 이게 다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봐야겠죠 당연히. 근데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다. 내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내가 또 배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애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알아야 돼. 그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쪽이 되게 많다. 한 60, 70% 되는 것 같던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연애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죠.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능력치를 먼저 이렇게 이거를 해놔야 돼. 정리를. 첫 번째 예로 들었던 일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능력을 체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체크를 해놓고 그 능력 배분을 얼마까지 하느냐잖아요. 내가 120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100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120을 들이면 내가 오바된 거잖아요. 80을 들여서 75 정도가 된다면 그게 최상의 가성비잖아. 최상의 가성비. 그런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도 똑같죠.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얼만큼을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앉아서 말만 한다고 이렇게 말은 원래 편하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앉아서 뭐 씨부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이게 정답이라니까. 저도 많이 연애를 해봤습니다. 연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맞추기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오래 연애하신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포기입니다. 저도 물론 저는 근데 좀 약간 좀 까다로운 면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포기를 웬만한 사람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깐깐하게 이렇게 좀 따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긴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금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0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포기죠. 어떻게 보면 포기, 이해 뭐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내가 그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와 그 저쪽에서 이렇게 되는 범위와 그거를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성이 가성비가 괜찮은지 그리고 그 가성비가 내가 이런 능력을 통해서 내가 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사이즈를 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도 사이즈를 낼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이즈를 서로가 맞췄을 때 과연 누가 손해냐? 내가 너무 손해다 이러면 안 만나는 게 맞겠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그 소득 수준에 대해서 결혼을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남자 입장에서 70%에서 110%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90%에서 130%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95%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성이 그렇게 된대요. 그 결혼을 하면은 상대방의 소득 수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끼리끼리 약간 그런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끼리끼리. 결국은 원래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원래 또 좋은 집안에 서로 이렇게 맞게 돼 있잖아요. 내가 조금 열악하면 항상 근데 연애 유튜버들 얘기들도 들어보면 그렇고 뭐 우리 뭐 평소에 뭐 여러분들도 이제 그 나이 되면 아시겠지만 내가 잘나야 잘난 상대를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잘 벌어야 상대방도 괜찮을 거고 내 집안이 괜찮아야 저축도 괜찮을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이즈를 비교한다는 게 사이즈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저급한가요? 수준도 그런가? 아무튼 근데 수준이라고 합시다. 내 수준이 이 정도 돼야 상대방 수준도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수준을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수준을 내 능력을 발휘할 때 내 노력에 비례하여서 어떻게 능력치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가성비를 찾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성비를 찾아놓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따라오는 컴플레인들, 따라오는 불평, 불만, 힘듦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일단 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밖에서 이제 외부에서 이런 불만들과 불평들과 욕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난 예상치 못했던 거야. 왜냐면 난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막 나를 괴롭히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오겠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스트레스를. 근데 이미 스트레스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무딜 수도 있다는 거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왜 스트레스를 굳이 받아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암이 생깁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그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결론은 그런 거죠. 지피지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항상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큰 감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냥 안 느끼고 사는 게 뭔가 좋더라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길 가다가 툭 부딪혀 탁 떨어져서 깨졌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휴대폰 액정 마이너스 10만원 툭 마이너스 10만원? 그래 마이너스 10만원 됐네. 어쩔 거야. 내가 이 부딪힌 사람 따라가서 뭐 죽일 거야, 뭐 어떻게 뭐 때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커피를 마시다가 툭 건드려갖고 옷을 쏟았어. 이렇게 어쩔 거야. 나도 일부러 했으면 나도 뭔가 보복을 하거나 하겠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됐어. 어떡할 거야. 세탁비 받으면 뭐 좋고 어쩔 거야. 뭐 여자분들 기준에 실핀 같은 거를 내가 막 이렇게 곳곳에 던져 놓다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실핀을 팍 밟았어. 어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왜 받아야 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직장을 다니시겠지만 내 부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책임, 그리고 이거는 남의 책임, 내 책임, 남의 책임, 이게 구별이 이제 정확하게 가는 것도 좀 사실은 뭐 이 일이 저 일이 내 일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 생각을 하는 게 낫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좀 생각이 닫힌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어떻게 저거를 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 뭐 또는 지가 해야 될 일을 왜 지 할 일이라고 모를까, 이런 소리가 안 들을 정도만, 그 정도만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책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머리가 가뿐해질 거예요. 살면서 고민이 많잖아요. 아까 고민 얘기를 하려고 했었나? 그래,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내가 이 고민이 생겼어. 그럼 이 고민이 내 머릿속에 이게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고민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이다 이러면서 머리에 들어왔긴 한데 이거를 저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고민이 이렇게 앞으로 탁 들어왔는데 어차피 고민을 이거 해봤자, 생각을 해봤자 이거 해결 안 된다 하고 머리 뒤로 밀어요. 머리 뒤로 밀어버려. 그게 또 맞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 방식이 맞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고민이 생겼어. 이거 해결해야 돼. 나는 생각을 해. 생각을 또 해.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만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놓고 그 고민을 빡 지워버려요. 그냥.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빡 해놓고 그 고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놓죠. 그런 거지. 그렇게 뭔가 결론을 하나하나씩 지어가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정보라든지 새로운 대인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뇌라는 이 컴퓨터에다가 새로운 정보들을 입력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나는 이 디스크 정리, 이 대가리 정리, 머리 정리를, 레지스트리 정리를 항상 해놓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와도 컴퓨터가 처리가 좀 더 빠른 것 같아. 나는.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도 있어요. 컴퓨터 자체가 아예 타고난 사람들, 슈퍼컴퓨터를 이제 머리에 탑재하신 분들은 나보다 더 괜찮겠지만, 나는 머리가 좋은 편은 그렇게 아니라서 그냥 평범하니까 어떻게든 최적화를 시켜놔야겠다. 최적화를 시켜놓고 내가 가벼운 상태에서 내가 사는 게 편해.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그게 처리가 빨리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머리에 처리할 게 막 있어. 그냥 막 있는데 또 들어오니까 또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술을 먹어야겠죠. 불금 뭐 토요일 술을 먹어. 진탕 먹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해결부터 해라. 도피를 하지 말고 해결을 해라. 근데 진짜로 약간 나는 그런 분들을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해결 못 하는 거야.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해결 못해 하고 쭉 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또 편하신 분들이 또 맞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분들과 대화를 좀 깊게 안 해본 게 그냥 자기는 그렇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게 다예요. 최대한 깊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냥 본인은 고민이 안 된대. 그냥 이게 단정지어서 안 된대. 그냥 그 내 고민이 있긴 하지만 네가 참견하지 말고 난 지우면 돼. 이렇게 어차피 생각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고민이야 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리다. 지피지기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다. 내 최대치 그리고 최하치를 정해서 가성비를 따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치를 정해놓고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뒤에 몰려올 그런 욕이나 컴플레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자초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사실 편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런 방법을 제가 뭐 아무리 알려드려도 저만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적용을 하기가 또 한 번에 바로 되기는 어렵죠. 평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바로 적용이 되기란 쉽지 않죠. 결국은 결론이다. 결론이 뭐냐? 내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 내가 받지 말아야 될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현명하게 구분을 해놓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사는 게 조금 더 이제 클린하게 되지 않을까, 머리가 좀 더 클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계속 이렇게 저도 이렇게 두고 살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두고 계속 넣으면서 이게 해결 안 하면서 고민을 두면서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좀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나는 되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머리가 좀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 약간 뭔가 더럽다는, 꼬여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타협점을 점점 찾으면서 결국은 뭐 인생은 모든 게 이제 확률 게임인데 내가 높은 확률, 내가 그 가성비 어떤 그 100%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내가 최대한 그 맞출 수 있는 그 수준을 내가 이제 탁탁탁탁탁탁탁 정하는 거죠. 판단을 잘 해야죠. 생각을 많이 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대인관계도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나? 대인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쭉 있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내가 10을 줬는데 이 10의 가치를 100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그 100의 가치로 나한테 돌려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10을 줬는데 1의 가치로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1만 돌려주잖아요. 결국은
모든 그 세상은 원래 등가 교환이고 기브 앤 테이크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쳐서 줍니다 원래. 그 뭐 부자들의 뭐 사고 방식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10을 줬으면 10을 받아야죠. 물론 내가 애초에 주려고 했으면 그냥 주는 게 낫습니다. 돈을 빌려줄 바에 주는 것처럼. 근데 내가 누군가와 이제 대인 관계를 하면서 인격체를 이제 주변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한 번뿐인 인생에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옆에 둬야지. 인격체를 내가 주변 내 인격체 인맥을 만드는 과정에 10을 줬는데 1을 준 사람이 있다. 좀 바로 자릅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걸 드러내면 또 적이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따다다닥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따다다닥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의 그 판단이 된 그런 것들, 그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럼 100명의 머리 위에 이렇게 가치들이 뜨는 거죠. 가치 점수가 떠요. 그리고 내가 나의 가치를 최고로 쳐준 사람한테 나도 최고로 대하고 서로 그러면 또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이 가치를 못 알아주는 사람한테 내가 백날 첫날 잘해줘 보세요. 백날 첫날 노력해줘 보세요. 그 사람은 모른다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인격체들을 내 주위에 만들어야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은 제가 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되게 주변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약간 좀 평가가 되는 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또 오늘은 무편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또 실시간으로 모든 이런 잡담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으니까. 근데 좀 항상 이렇게 30분이 넘어가네요. 최대한 좀 줄여서 빨리빨리 말해서 다음부터는 좀 분량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적어도 10분에서 20분 사이로는 좀 이제 커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서 좀 빨리빨리 말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